안녕하세요. 안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소고요. 이번에는 예전에 한번 제작소 시리즈 중에서 촬영 처리로 한번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에바 패러디죠. 탈론이랑 징크스 나오는 패러디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촬영 처리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종류를 설명하는 정도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처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작업은 애프터 이펙트로 하고요. 일본어는 좀 죄송하고, 컷은 저번에 설명할 때 썼던 니콘 컷 그대로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파라랑 프레어인데요. 파라는 쉽게 말하면 불빛이고, 프레어는 아니지, 파라가 그림자죠. 파라가 그림자고 프레어가 불빛이에요. 지금 이 컷에서 뭐 위에 뭐 형광등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빛이 내려오겠죠. 그럼 그런 걸 지금 해볼게요. 먼저 보통은 평면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펙트 중에 옛날 옛날 6.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터 6.5 버전에서 할 때는 라이트 팩토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CS로 넘어오면서 그게 옵티컬 플레어를 요즘 많이 쓰거든요. 옵티컬 플레어도 트레이프 코드 그 회사 건가? 아니던가? 아웃 오브 포커스랑 그게 그쪽 회사 건데, 하여튼 최근에는 그런 플러그인으로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카메라에 생기는 고스트나 하레이션 이런 걸 할 때는 좀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그냥 단순한 프레어 바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면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평면 색을 여기서 먼저 정하셔도 되고요. 일단 아무 평면이나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펙터로 색을 칠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흰색이 투명도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자를게요.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단축키는 Q고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두 번 더블 클릭하면 딱 이 크기에 맞게 설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 가운데 하는 거를 좋아해서 더블 클릭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바꿔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를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키보드 F를 누르면 이 마스크의 경계선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딱 이렇게 잘려 있죠. 이거를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식으로 네. 그라데이션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이건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일단 있고 없고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금은 흰색이라서 이게 모드 이런 거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색을 칠해볼게요. 7 손을 했네. 빨간색으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빛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더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밝아진 느낌이 안 들죠. 이게 왜냐면 이 레이어 합성 모드가 지금 통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통상은 뭐냐면 그냥 얘랑 딱히 특별한 연산을 거치지 않고 그냥 투명도만 계산해요. 여기 보면 정보창에 알파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은 전부 다 2500의 빨간색인데 알파치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점점 연해지는 것 뿐이에요. 들어갈수록 알파치가 높아지죠. 200이 나오죠. 0부터 255까지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빨간색이 연하게 존재하고, 여기부터는 까만색.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이 그냥 갈수록 연하게 위에
덧칠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프레어로 하려면 더 기존의 영상보다 더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합성 모드를 이쪽에 가산, 희가금의 비교명이죠. 스크린이나 이거를 제가 한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다찌랑 번이라고 하나? 포토샵에서는 그걸로 나뉘어요. 어느 게 뭔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오이야키가 밝아지는 쪽, 어두워지는 쪽은 야키콤이라고 하거든요. 야키콤이니까 이게 버디인가 보다. 다찌, 아마 다찌가 밝아지는 쪽일 거예요. 일단 스크린으로 해볼게요. 스크린을 하면 전부 다 밝아지죠. 원래 거보다 밝아져요. 보다 밝아지고 원래 거보다 밝아지고. 그럼 색깔이 없는 거랑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빨간색 스크린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보면 아시겠는데 까만 부분 있죠, 머리카락. 이런 데는 스크린으로 하면 좀 티가 나요. 근데 원래부터 밝은 부분 있죠, 피부라든지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보다 더 밝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더 밝아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원래 피부색보다 더 어두운 거죠. 그래서 더 이보다 더 밝게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실제로는 아마 조금 더 밝아지긴 할 건데, 밝아지나? 확인해 볼까요? 254, 239, 236. 조금 밝아졌죠? 예, 조금 밝아졌어. 이게 지금 RGB의 이 계산 방식이 곱하기 연산인데, 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RGB가 GB가 00이잖아요. 그러면 그린이랑 블루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레드에만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머리카락 건데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좀 비교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대충 보시면 RGB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뭐한 70 얼마? 다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90, 87, 83, 79. 그걸 넣으면 레드 빨간 부분만 밝아지고 다른 부분은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면 그쵸, 180, 190에 90, 80, 180에 75, 7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계산 방식은 아마 위키나 이런 데 검색하셔도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수치가 255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5에 대한 이 R의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해서 그만큼을 더 곱해주는 거예요. 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드치가 128이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50%가 돼서 거기에 더 곱해지는 거예요. 이건 위키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냥 정확한 공식은 모르셔도 되고, 스크린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스크린은 곱하기.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원래는 이렇게인데, 빨간색을 스크린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흰색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또 스크린이랑 또 자주 쓰이는 게 가산인데, 가산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또 비교를 하기 위해 한번 찍어 둘게요. 스크린, 예, 가산. 스크린, 가산.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죠.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쪽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가산은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이 수치를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곱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는 레드가 255에 알파치가 128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파치가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레드치의 128만큼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쪽 여기 있는 도트에 무조건 플러스 128 해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부분은 레드치가 한 138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더해버리면 이제 255까지 뛰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스크린이면 그렇게까지 안 오른단 말이에요. 한 6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한 5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또 주로 쓰는 것들은 뭐 솔직히 다 쓰는 때가 다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보통은 스크린이랑 가산 정도를 많이 쓰고요.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 이런 쪽도 많이 쓰는데 하드라이트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그러니까 색깔을 남기고 싶다고 해야 되나? 이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검은 데는 티가 나는데 밝은 부분은 빨간색 불빛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이 색깔의 느낌을 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라이트를 밑에 깔고 위에서 이렇게 스크린이나 가상 같은 걸 더해주면서 하드라이트는 이렇게 살짝만 더해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완전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색깔이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밝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색깔을 바꾸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양신이다. 석양신이면 캐릭터가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좀 약간 주홍색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오버레이 효과를 쓰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을 다 좀 그런 느낌의 색이 나게 이렇게 뉘앙스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배경을 좀 이렇게만 해도 뭐 해를 등지고 있는 뭐 그런 색 느낌처럼 셀이 바뀌죠. 근데 이런 거는 원래 다 색채 설정에서 다 그 씬 전용 색깔을 따로 해주기 때문에 촬영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스크에 따라 뭐 빛이 이쪽에서 난다.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쏴주면 되겠고요. 이런 거를 프레아라고 해요. 거를 프레아라고 하고 파라는 반대 개념인데 파라는 셀로판 테이프 있죠. 셀로판 테이프 같은 그런 것 중에 파라핀이라고 있어요. 파라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된 종이를 옛날에는 카메라 앞에다가 가져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셀로판 테이프와 비슷한 파라핀 종이를 카메라 렌즈 앞에다 가져다 두고 밑에 종이를 깔고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걸 파라라고 했어요. 이 뭐 대충 어디 쓰이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주로 잠깐만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담정 담정물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눈 같은 걸 강조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SE도 막 샤킹 막 이런 거 나고 막 그런 씬 있잖아요. 요런 씬. 뭐 요런 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전체에다가 걸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이런 경우에 쓰는 것보다는 그 캐릭터 자체에 파란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캐릭터 자체에 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배경에는 안 걸리게 캐릭터에만 걸리게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캐릭터에만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생기게 해주는 걸 캐릭터 파라, 캬라 파라라고 해요. 맞나? 내 접대네 순서가 파라라고 했나? 파라, 캐릭터 파라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건 작품마다 달라요. 작품이 좀 작화를 내세우고 싶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촬영에서 이런 처리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감독 성향에 따라서는 좀 입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작화 채색만으로는 솔직히 이게 그냥 페인트팅으로 칠한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면적인 느낌이 나요. 색깔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에서 이렇게 파라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냥 이렇게 그림자죠. 작화에 있는 그림자 이런 데를 따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따요. 대충. 이렇게 보케를 조금 넣어주고 이러면 약간 더 입체감이 살죠? 없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최근 작품의 경우에는 많아요. 많고 또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냥 캐릭터 밑부분 있죠. 밑부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려고 반전을 해서 이렇게 밑부분에만 까는 경우도 많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검은색을 지금 파라 소재로 쓰고 있어요. 검은색. 검은색을 파라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있죠, 피부. 피부나 옷 같은 이런 밝은 색 부분에는 이게 좀 티가 나요.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피부색 같이 안 보이게 돼요. 다르죠, 완전 색깔이. 여기는 팔뚝의 그림자색이잖아요. 그림자색은 이거보다는 어두운 색이긴 해도 아직 살색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제 살색보다 더 좀 거무퉁퉁한 색이 됐죠. 좀 그 채도를 좀 잃어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밝기를 명도라고 하고 색깔의 밝기라고 해야 되나? 색깔의 진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채도라고 하는데 채도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파라를 걸 경우에는 그래서 파라도 좀 색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거를 색을 주워서 해볼게요. 주워서 통상이죠. 이거를 곱하기로 해요. 곱하기. 이거는 스크린의 반대 버전이에요. 스크린처럼 이것도 그냥 꼬변산을 해주는 건데 얘는 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크린이랑 반대예요. 원래부터 어두웠던 곳은 별로 티가 안 나요. 대신에 원래 밝았던 곳은 티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해주는 게 고변산이고요. 이걸 색을 너무 밝으니까 조금 더 어두운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면서 이쯤 되겠다. 이쯤 하면 비슷해 보이나요? 이걸 원래 더 정밀하게도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좀 대충 하고요. 이런 식으로 파라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더 세밀하게 하는 경우는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타올에만 파라를 건다든지, 파라를 한번 걸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쪽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늘이 져서 여기는 그림자가 되겠죠. 여기는 머리카락보다 앞부분이니까 위에서 조명을 받아서 여기는 밝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파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마스크를 먼저 만들고요. 채널 알파 이렇게 있죠. 생기죠. 다가 들고 그렇답니다. 되겠죠? 되겠죠? 되는데 이 옷 앞부분은 뺄게요. 우리는 여기 타올에만 걸고 싶으니까 타올만 또 마스크를 따줘요. 지금은 이게 마스크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이 그냥 옷 색깔이랑 타올이랑 그냥 똑같은 색으로 칠했어요. 귀찮아서 대충 뭐 비슷해 보이니까 똑같은 색으로 칠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촬영 처리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이걸 또 어디에 똑같이 적용이 되냐면 캐릭터 피부 색깔 있죠. 이런 것도 캐릭터가 여러 명이 있는 작화의 경우에는 동시에 이게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캐릭터마다 피부 색깔이 똑같아 보이는 캐릭터라도 1이라도 좋으니까 수치를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만큼만 이렇게 마스크를 따볼게요. 교차. 교차하면 여기랑 여기랑 교차되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만 하나가 걸리죠. 여기는 지금 너무 앞부분까지 걸렸으니까 조금만 더 뒤로 뺄게요. 빼고 원래 이것도 까만색이 아니고 조금 더 이 색깔 계열의 색깔로 해주는 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좀 신경이 안 쓰이겠죠. 채도가 덜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또 여기에다가 더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캐릭터가 얼마 안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뭐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러면 너무 일일이 다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진 않고요. 프레아 바라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투가강 투가강의 티코죠. 티코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또 따로 이것만 해서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설명을 그냥 지금 간단하게 하죠. 지금 간단하게 합시다. 원래 촬영은 옛날엔 카메라로 직접 찍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아니지 3D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있겠죠. 납작하게 있고 배경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카메라가 밑을 보면서 찍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한 장 찍고 뺀 다음에 다음 작화를 다시 넣고 찍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거든요. 촬영을 했는데 투과강이 뭐냐면 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게요. 이 배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다가 조명을 놔요. 라이트를 놔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쏴줘요. 밑에서 위로 불을 쏴줘요.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 빛이 나오겠죠. 그거를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를 투과해서 나온 빛이라고 해서 투과광이라고 해요. 투과를 일본어로 토카라고 해서 TOKOUKA. 그래서 거기에 있는 T를 따서 그냥 T광, T코, T히카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히카리라고 하면 T코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T광 정도 돼요. 투과광, T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직접 카메라로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투과하진 않는데 그때 했던 처리를 이제 그냥 재현을 하는 거죠. 이게 빛을 밑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빛이 딱 이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빛이 직진을 하긴 하는데 빛도 확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퍼져요. 이런 식으로. 물론 빛은 여기가 세겠죠. 여기가 제일 세고 옆으로 갈수록 아까 말한 프레어처럼 살짝 살짝 번지는 그런 은은한 빛 같은 게 나와요. 은은한 빛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어 봅시다. 보통은 이 캐릭터로 해볼게요. 지금은 이 캐릭터로 이거를 해봅시다. 이거를 컴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셀을 처리한 셀도 되고 처리 안 한 셀도 돼요. 처리 안 한 셀로 해볼까요? 처리 안 한 셀로 해봅시다. 일단 칼라 키로 빼주시고요. 걸어주시고 이게 우리의 마스크예요. 우리의 마스크를 한 번 더 합시다. A 마스크. 이게 위에 거랑 밑에 게 뭐가 다르냐면 위에 거는 아무 처리도 되지 않은 이 친구를 프리콤 한 다음에 지금 처리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칼라키랑 스무중을 걸었잖아요. 지금 이걸 오케이 하면 여기에 이게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게 걸려 있고 이 안에는 원래 있던 소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들어가죠. 근데 이걸 밑에 걸 하면 이게 된 상태를 프리콤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걸린 상태로 안에 들어가요. 네, 여기서는 걸린 상태로 안에 들어가게 밑에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죠. A 마스크. 그 돼 있고 이거를 흰색으로 칠해 주세요. 흰색으로 칠해 주시고 밑에다가 까만색 평면을 하나 깝니다. 이거를 왜 까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깔고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요. 레이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블러 빠른 블러를 하고 이거를 흐리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이 엣지를 흐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흐리게 해볼게요. 흐리게 하죠. 그러면 이 끝부분 있잖아요. 이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도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캐릭터 머리가 여기까지 있고 팔뚝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계선은 흐리게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옵션이 이 옵션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경계선은 안 흐려지죠. 지금은 이 옵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라던가 뭐 이게 동그라미가 정 한가운데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이걸로 끄나 켜나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 경계선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하고요. 이거를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해주세요. 한 20? 10 정도로 해주시고
이걸 폭살 하나 더 할게요. 하나를 더 하고 이번엔 40 하나 더 해서 80 하나 더 해서 160. 지금은 그냥 두 배, 두 배, 두 배로 했는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얘가 직접 빛을 내는 물체인가 아니면 오로라 같은 형태인가 등등에 따라서 이걸 달리 해주셔야 돼요. 이 수치등은. 그리고 이, 이 흐림 범위를 크게 한 녀석일수록 밖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간 녀석일수록 좀 연하게 해줄게요. 80, 60, 40 이러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서 이 친구가 직접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흰색인 부분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필 심이나 뭐 휴지 심처럼 이렇게 센터 부분, 코어 부분이죠. 이런 걸 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밖으로 삐져나온 이 잔잔한 부분들을 프레어라고 해줘요. 아까 배웠죠? 프레어 부분이라고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투과광으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A2번인가요? 알기 쉽게 T라고 하죠. T라고 된 녀석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까만색으로 뜨잖아요. 이게 약간 밑에 까만색 평면을 깔았기 때문인데 일단 이거는 그냥 레이어 모드를 스크린이나 이렇게 가산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검은색 부분은 RGB치가 000이기 때문에 어차피 곱해봤자 바뀌지가 않단 말이에요. 000을 더해도 그냥 0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고 이거를 왜 밑에 검은 걸 깔아줬냐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주로 이거를 지금 흰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색깔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을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 톤 커브로 작업을 해요. 톤 커브. 잠시만요. 이게 포토샵에는 아마 커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어두운 색, 여기가 밝은 색이에요. 이게 실제 밝은 색, 어두운 색. 갈수록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세로는 실제 밝기죠.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어두운 부분이랑 실제로 보이는 게 딱 일치해요. 일치하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실제로는 중간 정도밖에 밝지 않은 친구인데 중간보다 더 밝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기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낮추게 되면 실제로는 중간 밝기인 부분인데 어두워지게 되고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 있고 그를 지금 RGB 전부를 한꺼번에 움직였는데 이걸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따로 하게 되면 이제 색깔이 붙게 되겠죠.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붙게 돼요. 색깔이 붙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어둡고 밝고의 차이가 존재해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게 지금 투명도로 체크했는데도 까만색이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 밑에 이걸 깔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빼볼게요. 이걸 빼버리면 다 흰색이란 말이에요. 다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움직여도 이 색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톤 커브를 통한 조절을 하기 위해 여기다가 검은색을 깔아준 거예요. 깔아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넣기도 해요.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는 어둡죠? 여긴 밝은 색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것처럼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커브는 컨트롤이 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익숙하면 이게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랑 밝은 부분이랑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밝은 부분은 약간 노란색, 주황색, 어두운 부분은 약간 보랏빛 이런 느낌으로 되죠. 뭐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투과광은 이 정도가 되고요. 투과광 마스크를 반전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BG 배경 투과광, BG 투과광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간단해요. 캐릭터를 뭐 캐릭터라던가 뭐 북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캐릭터랑 배경만 있으니까 이것만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알파로 반전시켜주고 라고 이번에 이 흰 부분이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캐릭터를 빛나게 했는데 이번에는 캐릭터 바깥쪽을 빛나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리셋합시다. 이러면 뭐 캐릭터가 뭐 아침 햇살을 등지고 있다던가 뭐 창가에 빛이 쏟아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순서가 맞나? 네, 그때 제작했던 영상이랑 투과광이라고 함 페이지 투과광 처리하는 것. 그쵸. 보통은 이게 뒤에서 빛이 나오는 상황에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조금 낮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도체도 이걸로 밝기를 낮출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카메라의 노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노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카메라가 항상 밝기의 평균점을 내려고 해요. 평균점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강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카메라가 찰칵하고 찍히잖아요. 찰칵하고 찍히는데 이 찰칵하는 사이 동안만 렌즈 앞에 있는 조리개라고 하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그게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찰칵하는 이 짧은 순간에만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 빛을 뭐라 해야 되지? 태운다고 해야 되나? 반응을 해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여기는 빛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찰칵하고 이렇게 길게 빛이 들어오면 완전 다 하얀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카메라가 찰칵하고 엄청 잠깐만 딱 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밝은 부분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부분은 촬영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잖아요. 짧아지기 때문에 빛이 원래는 2초 동안 태워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의 밝기가 나오는데 2초가 모자라는 뭐 0.5초라든가 그런 시간만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로 뭐 이런 컷은 뭐 요새는 좀 유치해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캐릭터가 칼로 찔린다. 칼에 찔리는 신이다.
이러면 좀 심의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칼에 찔리는 장면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루엣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입상황. 입상황을 설명 어떻게 되나? 이거는 입상황. 이걸 어디다 만들어놨지? 입상황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내일해줘. 우리도 내일해줘인가? 도전자 허리케인인가? 우리는? 이랑 블랙잭, 베르사유 장미, 또 간바의 대모험 이런 거 하신 대자키 오사무 선생님 작품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런 햇빛 같은 거죠. 햇빛이 느낌이 나는 그런 효과를 입사광이라고요. 입사가 한자 말 그대로 들어올 입자에 쏘는 사, 빛광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를 한 효과를 입사광이라고 해요. 이게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원래 NG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스트랑 비슷한 거죠. 원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뭐 어떤 영화가가 이걸 일부러 활용해서 썼다나 봐요.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에도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게 그 시초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다니던 촬영회사의 회장님이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랑 같이 개발을 해서 만들었고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엄청 비밀스럽게 여기고 했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어디더라 뭐 TV에도 몇 번 나오고 해서 이제 알 사람들은 사실 다 아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하고 그런데 이거를 직접 디지털로 소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직접 2D로 촬영한 거를 이렇게 소재로 세이브 해뒀다가 이렇게 합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저는 좀 기본 툴로만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레어는 이렇게 범위였잖아요. 범위가 아니라 특수한 모양과 색을 가진 그러한 빛을 플레어처럼 그냥 씌워주는 걸 입사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고 잠깐 방송 한번 끊을게요.